일반적인 병력과는 별도로 각 국가는 엘리트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발 기준도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런 병사들은 소리 없이 적을 제압하고 인지를 구출하거나 적의 뒤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위험한 극비 임무들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 5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AS, 육군 공수특전단, 영국. 이 특수부대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리비아, 이집트를 걸친 북아프리카 전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히틀러는 그들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980년 4월, 아랍인 테러리스트 6명이 런던의 이란 대사관에 침입, 일반인과 대사관 직원을 포함하여 26명의 인질을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SAS 대원으로 인접한 건물에 사령부를 설치하여 며칠 동안 같은 규모의 모형에서 돌격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님로드 작전이 생중계되었고 15분간의 공방 끝에 살아남은 범인은 1명뿐이었습니다. 한편 SAS 대원은 1명도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인질 중 1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SAS의 선발은 겨울과 여름에 2번 열리는데요. 현역 군인만이 특수부대에 입대가 가능하며 전통적으로 전 특공대원을 선호합니다. 육체훈련과 별도로 후보생들은 어깨에 25kg의 저울추를 짊어지고 2시간 동안 13km의 행군을 통해 우선적으로 걸러집니다. 매일 그 거리가 계속 늘어나 최종적인 거리는 65km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높이 886m에 이르는 언덕까지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 후 병사들은 서바이벌 훈련과 항해술, 정글에서의 전투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최종 시험은 정글에서 하는 술래잡기로 술래는 사냥꾼처럼 병사들을 쫓아가는데 잡히지 않은 병사조차 36시간에 걸친 신문과 고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갈등,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이렛 메트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방위군에는 극비부대가 여럿 존재하는데요. 사이렛 메트칼도 그중 하나로서 영국의 SS를 본떠 만들어졌으며 1950년대에 창설되자마자 문무양도에 뛰어든 젊은이들을 모아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처음 수행한 작전은 1972년 5월의 여객기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 집단인 검은 9월단은 벨기에 항공을 급습하여 100명 이상의 승객과 직원을 인질로 삼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죄수 300명 이상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폭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이렛 메트칼 병사들이 경납고에 있는 동일한 여객기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여객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기체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유압계통에서 유압유까지 빼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하기에는 충분할 정도였죠. 인질 구출 작전에는 위장한 병사 16명이 참전하였는데 그 중에는 현재의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와 인질 2명은 부상, 테러리스트 2명과 승객 1명이 사망했습니다. 습격 부대에는 미래의 수상 에우드 바라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에는 당시의 교통 대신 시몬 페레스가 참여했는데 나중에 그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GSG-9, 독일. 독일 연방경찰의 특수부대는 1972년 뮌헨 올림픽 참사가 있은 뒤 반년 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질 구출은 실패하였고 이스라엘 운동선수 11명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독일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만한 전문적으로 훈련된 병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제9 국경경비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GSG-9에서 담당했던 임무는 테러와 납치, 인질을 빼앗긴 경우로 부대의 전문가는 독일 국내외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첫 실전은 1997년 발생한 루프트한자 항공 181편 납치 사건에서 실시된
마법의 불꽃 작전으로 테러리스트들은 독일에 수감되어 있는 동료들의 해방과 수백만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GSG-9이 몰려들면서 테러리스트들은 소말리아 거리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GSG-9 대원들은 세 부대로 나뉘어 검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얼굴에도 페인트를 칠해 어둠에 뒤섞인 채 테러리스트 2명을 사살했습니다.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한 명은 체포, 80명이 넘는 승객들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루프트한자 사건 이후 GSG-9은 독일 정부를 통해서 테러리스트와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냅니다. 이 GSG-9에는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독일인 경찰관만이 입대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이나 심리진단은 물론 5km의 달리기나 100m 달리기, 도약과 현수, 벤치프레스 등을 통과해야만 했고 권총이나 기관단총을 사용한 사격 능력까지 요구되었습니다. 우수한 대원은 2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는데 이 프로그램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5명 중 1명뿐이라고 하네요. 알파 부대, 소련. 독일의 GSG-9처럼 소련에서도 뮌헨 올림픽 이후 대테러 특수부대가 창설되었는데요.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과한 것은 KGB 장교뿐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수부대와 적성이 맞는 멤버가 선발되어 그 후 체력 데이터와 인내력을 시험하는 혹독한 선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알파 부대의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1979년 12월 하피줄라 아민 대통령 관저 습격, 폭풍 3335 작전인데 이를 계기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길고도 험난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특수부대원이 밖에 경비를 맡았고 24명의 알파 대원들은 KGB 특수예비대 30명과 함께 팔에 흰 완장을 쓴 아프간 병사로 위장한 뒤 관저 안에 있던 인간들을 말살했습니다. 1990년부터 알파 부대는 러시아 FSB의 관할이 되는 대테러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임무를 해내고 있는데요. 현재 FSB의 전투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러시아에서 인질이 되는 것만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베슬란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2004년 9월 1일 베슬란 학교에서 테러리스트 32명이 1128명의 인질을 붙잡고 3일간 대치를 벌였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돌격했을 때 인질 334명이 사망하였는데 그중 186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구출에는 전차 포격과 유탄 발사기, 화염 방사기 등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비 실, 미국. 영화에서도 등장하며 유명해진 네이비 실은 거의 전설적인 존재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스티븐 시걸로 언더시즈와 언더시즈2에서 전 네이비실 대원을 맡았습니다. 네이비실은 1962년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명령으로 창설되었는데 소련과의 긴장 상태와 쿠바 위기, 베트남 전쟁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임무에는 가상 적국에서의 파괴 공작이나 게릴라전이 포함되어 있었죠. 최근에는 파키스탄의 최대 숙적인 오사마 빈 라덴을 처리하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넵튠 스피어로도 불리는 이 작전은 CIA에 의해 계획되었고 구 실6 팀이었던 데브그루에 소속된 네이비실 대원 40명이 참전했습니다. 블랙호크에 탄 특수부대원들은 M4 돌격소총, 주야간 관측 장비, 권총을 장비하고 2011년 5월 2일 테러리스트의 은신처에 잠입해 적을 섬멸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과 특수부대에 저항했던 4명이 살해됐으며 작전은 정부 관리하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네이비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의 심리 테스트나 체력 시험 등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최종 시험에서는 12분 30초 만에 450m 원거리 수영, 팔굽혀펴기 100회, 2분간 스쿼트 100회, 턱걸이 25회, 그리고 11분간 2.4km를 달려야 하며 당연히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록 훈련 캠프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선발자의 80%가 중도 포기하는 탓에 끝까지 캠프에 남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우리가 특수부대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부대가 있어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